여보, 보일러 안 틀었어요.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벌써 틀었지요. 근데 왜 발이 시리지? 요즘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를 위해 찾아뵙게 된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특별하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바로 생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강 드시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김치를 담글 때나 생선 비린내를 잡을 때 정도만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생강을 매일 드시고 싶어지실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생강을 그냥 양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그리고 최신 의학 논문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이야말로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그야말로 신이 내린 약재라는 것을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공개하게 된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제가 처음에는 제 부모님께만 알려드렸던 건강 비법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한 지 벌써 3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최신 의학 논문들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생강이야말로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보약이라는 것을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올해 86이신데 아직도 정정하시고 병원에 거의 안 가세요. 동네 분들이 항상 물어보세요.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어머님 비결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생강을 매일 먹으래서 먹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찐 생강을 매일 드시라고 권해드렸고 어머니는 그 말씀을 5년째 잘 따라주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확신합니다. 제대로 만든 찐 생강은 우리 시니어들의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생생강을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심지어 잘못 먹으면 오히려 속이 쓰리거나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의학 논문 수백 편을 읽어보고 제 환자분들께 직접 적용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정말 효과적이고 안전한 찐 생강 만드는 법과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비법을 처음에는 여러분은 생강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감기에 좋다 정도를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건 극히 일부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확인한 생강의 효능은 놀랍습니다. 혈액순환 개선, 만성 염증 감소, 소화 기능 향상, 관절염 완화,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면역력 증강, 혈압 안정, 심지어 암 예방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게 다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들이에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가 고생하시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소화불량, 만성 피로에 생강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사례만 해도 수백 건이 넘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72살 되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계셨고 무릎 관절염까지 심해서 걷기가 힘드셨죠. 약을 6가지나 드셨는데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약은 계속 드시되 찐 생강을 드셔보세요. 처음엔 의아해하시고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생강이 그렇게 좋다면 왜 의사 선생님들이 진작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약물 치료에만 집중하고 이런 자연 요법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은 뭐든지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시작된 생강 섭취가 이제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도 내려갔어요. 무엇보다 관절염이 좋아졌죠. 선생님, 무릎이 덜 뻣뻣해요. 계단도 손잡이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생각만으로 모든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약도 드셔야 하고 운동도 하셔야 해요. 하지만 찐 생강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생강의 비밀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생강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은 바로 진저롤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중국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세 가지로 구분해요. 생강은 생생강, 건강은 말린 것, 포강은 찐 생강입니다. 생생강은 발산 작용이 강해서 감기 초기에 좋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런데 포강, 즉 찐 생강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강을 찌면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열을 받아 쇼가올로 바뀝니다. 이 쇼가올이 정말 대단해요.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훨씬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깊은 곳까지 온기를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표면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장기 깊숙이 혈관 구석구석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2018년 한국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찐 생강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생생강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일본 연구에서는 찐 생강의 체온 상승 효과가 생생강보다 100배나 오래 지속됐다고 해요. 또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찐 생강이 체온을 올리는 효과가 생생강보다 10배나 오래 지속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생강은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몸이 따뜻한데 찐 생강은 거의 하루 종일 온기가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포강을 해양구역지제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거의 죽어가는 사람의 양기를 되살리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효과가 강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찐 생강이 50세 이상 시니어 분들께 주는 5가지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해요. 첫째, 혈액순환 개선. 나이 들면 손발이 차갑고 저리죠? 특히 겨울엔 양말 2겹 신어도 발이 시려요.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져서 혈액이 손발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찐 생강의 쇼가올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흐름을 개선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뭔가요? 손발이 차갑고 저린 거잖아요. 특히 겨울에는 양말을 2겹씩 신어도 발이 시리고 손은 또 얼마나 차가운지 손주들이 할머니 손 만지기 싫어할 정도예요. 이게 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혈액이 손발 끝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찐 생강이 쇼가올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 흐름을 개선시켜줍니다. 제 환자분 중에 69살 되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이분은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여름에도 긴팔을 입으셔야 했어요. 찐 생강을 3달 정도 드셨더니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선생님, 30년 만에 처음으로 반팔 입고 다녀요.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둘째, 효능, 만성염증 제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의 모든 질병이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아세요? 관절염,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심지어 치매까지도 만성염증이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면역세포들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정상세포까지 공격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각종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찐 생강이 쇼가올이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해 줍니다. 자연적인 소염제인 셈이에요. 시중에 파는 소염 진통제들은 장기간 먹으면 위장, 장애나 간 손상 같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찐 생강은 제대로만 드시면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위장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제가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 찐 생강을 권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십니다. 셋째, 소화 기능 향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속이 거북하고 가스가 차고 그러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위장의 운동 기능이 약해지고 소화액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찐 생강은 위장의 운동성을 높여줍니다. 위와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줘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고 장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변비 같은 증상이 개선됩니다. 또 찐 생강은 위산 분비를 적절하게 조절해줘요. 너무 많이 나와서 속이 쓰린 것도 막아주고 너무 적게 나와서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도와줍니다. 정말 똑똑한 약재죠? 제 환자분 중에 70대 할머니가 있으셨는데요. 평생 소화제를 달고 사셨어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고 그러셨대요. 찐 생강을 2달 정도 드셨더니 소화제를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넷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합니다. 독감, 폐렴, 각종 바이러스 질환에 쉽게 걸리고 한번 걸리면 회복도 느려요. 찐 생강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특히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더 잘 물리칠 수 있게 도와줘요. 또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어서 감기나 독감 예방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겨울철에 찐 생강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감기에 잘 안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걸리더라도 증상이 가볍고 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5번째 효능, 혈당과 혈압 조절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시니어 분들 중에 당뇨나 고혈압 없으신 분이 거의 없잖아요. 저도 제 환자분들 절반 이상이 이 2가지 중 하나는 가지고 계세요. 찐 생강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안정되겠죠? 여러 연구에서 찐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혈압에도 좋습니다. 찐 생강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주니까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약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약은 계속 드시되 찐 생강이 약효를 더 좋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찐 생강의 5가지 핵심 효능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찐 생강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메모 준비하세요. 1단계 재료 준비와 세척입니다. 신선한 생강을 준비하세요. 곰팡이 없고 단단한 것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껍질을 절대 깎지 마세요. 약효 성분이 껍질 바로 밑에 가장 많아요. 3단계 세척법을 따라하세요. 첫째, 흐르는 물에 솔로 문질러 닦습니다. 둘째, 베이킹소다 푼 물에 10분 담가요. 셋째, 식초물에 5분 담갔다 헹구세요. 그리고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세요. 2단계, 완벽한 찜 단계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진저로를 쇼가올로 바꾸는 마법 같은 과정이거든요. 생강을 얇게 썰어주세요. 두께는 3에서 5mm, 동전 두께 정도가 적당합니다. 찜기에 면보를 깔고 생강을 겹치지 않게 펼쳐 놓으세요. 물이 끓으면 생강을 올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불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찝니다. 이 시간을 꼭 지켜야 해요. 쪄지면서 생강 색깔이 연한 노란색에서 진한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진저로리 쇼가올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면 됐어요. 냄새도 맡아보세요. 톡 쏘는 매운 냄새가 줄고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나야 합니다. 3단계 보관입니다. 찐 생강은 건조시키거나 절이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건조 방법은 햇볕에 3일에서 5일 말리거나 식품 건조기로 60도에서 70도로 6시간 돌리면 됩니다. 완전히 마른 찐 생강은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1년 정도 가요. 제가 더 추천하는 건 생강 절임입니다. 여기서 황금 비율 꼭 메모하세요. 찐 생강 1, 설탕 1, 식초 2.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찐 생강 200g이면 설탕 200g, 식초 400ml예요. 설탕은 황설탕이나 흑설탕이 좋고 식초는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권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유리병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완전히 말리세요. 유리병에 찐 생강을 넣고 설탕을 골고루 뿌린 다음 식초를 부으면 끝. 뚜껑 닫고 하루에 한두 번씩 흔들어 주세요. 상온에서 3일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으세요. 일주일 후부터 먹을 수 있고 2주 지나면 맛이 더 좋아져요. 냉장 보관하면 6개월까지 먹을 수 있어요. 새콤달콤하면서 알싸한 맛이 나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올바른 복용량, 건조 찐 생강은 하루 3g에서 6g입니다. 생강 절임은 하루 20g에서 30g, 얇게 썬 것 5조각에서 7조각 정도예요. 중요한 포인트, 공복에는 절대 먹지 마세요. 반드시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드세요. 그리고 저녁 9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첫 일주일은 권장량의 절반만 드시고 몸에 이상 없으면 서서히 늘려가세요. 누가 먹으면 특히 좋을까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들. 특히 할머니들 중에 겨울만 되면 손발이 꽁꽁 얼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찐 생강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40년 넘게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찐 생강석 달 드시고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눈물 흘리시며 감사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밥만 먹으면 체하고 트림 나고 가스 차는 분들 있으시죠? 찐 생강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소화가 잘 됩니다. 소화제 대신 생강 절임 몇 조각 드셔보세요. 세 번째,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나 허리가 뻣뻣하고 아프신 분들. 찐 생강의 항염증 효과가 통증을 줄여줍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낫는 건 아니고요. 최소 2~3달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네 번째,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약은 계속 드시되 찐 생강을 함께 드시면 혈당과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찐 생강 먹고 혈당 수치가 안정된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섯 번째,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 환절기만 되면 감기 걸리고 목 아프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찐 생강이 면역력을 높여줘서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 항상 기운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쓰러지고 싶으신 분들. 찐 생강이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활력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찐 생강도 누구에게나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평소에 얼굴이 빨갛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입이 자주 마르고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찐 생강을 조심해야 해요. 찐 생강이 몸을 더 뜨겁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두 번째, 위궤양이나 12지장 궤양이 있으신 분들. 궤양이 있을 때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하는데요. 찐 생강도 어느 정도 자극이 있어요. 궤양이 다 나은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혈액 응고 장애가 있거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생강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담석이 있으신 분들.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담석이 있으면 통증이 악화될 수 있어요. 담석 제거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임산부나 수유부. 아기한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피하세요. 물론 시니어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요. 그리고 중요한 주의사항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찐 생강을 먹고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무리해서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 일주일 전부터 찐 생강을 중단하세요. 생강이 혈액을 묽게 해서 수술 중 출혈이 많아질 수 있어요. 셋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약 먹는 시간과 2~3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생강이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넷째, 생강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처음 드실 때 아주 소량만 먹어보고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다섯째, 보관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곰팡이가 피었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까운 마음에 먹었다가 탈나시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의사 생활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좋은 식품도 자기 몸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 몸이 거부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찐 생강을 시작하실 때 자기 몸의 신호를 잘 들으세요. 먹고 나서 속이 편하고 몸이 가벼우면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하거나 이상하면 무리하지 마시고 중단하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어요. 분명히 찐 생강을 열심히 드시고 계신데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효과를 못 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3가지 흔한 실수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 실수, 꾸준히 먹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일주일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심지어 3일 먹고 선생님, 저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몸에 쌓인 문제들이 며칠 만에 해결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천천히 변화하는 거예요. 제가 권해드리는 기간은 최소 3개월입니다.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염증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60대 중반 할머니였는데요. 찐 생강을 먹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2주 후에 오셔서 선생님,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지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석 달은 드셔보세요. 다행히 제 말씀을 들으시고 계속 드셨어요. 그랬더니 1달 반쯤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셨대요. 무릎이 덜 뻣뻣하고 걸을 때 통증이 조금 줄어들고요. 석 달이 지나니까 확실히 좋아지셨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2주 만에 포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과가 나타나기 직전에 포기해버려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석 달은 꼭 드세요. 달력에 표시해 가면서 드세요. 오늘 찐 생강 먹었다 체크하시면서요.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는 것처럼 찐 생강 먹는 것도 생활의 일부로 만드세요. 식탁 위에 생강 절인 병을 항상 놓아두세요. 눈에 보여야 잊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여행 가실 때도 작은 통에 담아서 가지고 가세요. 여행 가니까 며칠은 안 먹어도 되겠지 하시면 안 돼요. 그 며칠이 쌓이고 쌓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실수,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흔한 실수예요.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조 찐 생강은 하루 3g에서 6g, 생강 절임은 하루 20g에서 30g이 적당하다고요. 이걸 두세 배로 늘려서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찐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려드린 양을 정확히 지키세요. 처음 한두 주는 절반 정도로 시작하고요. 몸이 적응하면 정량으로 늘리세요. 그리고 그 양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저울이 있으면 처음에 한번 정확히 재보세요. 20g이 얼마나 되는지, 30g이 얼마나 되는지요. 한번 알아두면 그 다음부턴 눈대중으로도 맞춰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실수,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거나 보관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은 생강을 찔 때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세요. 귀찮다고 10분만 찌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찌거나요. 그러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제대로 전환이 안 됩니다. 30분에서 40분, 이 시간을 꼭 지켜야 해요. 또 어떤 분은 생강을 썰 때 너무 두껍게 써세요. 그러면 속까지 열이 안 들어가서 제대로 안 쪄져요. 반대로 너무 얇게 썰면 영양소가 다 파괴될 수 있고요. 3mm에서 5mm 동전 두께 정도로 꼭 지켜주세요. 보관도 정말 중요해요.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생강 절임을 만들었는데 뚜껑을 제대로 안 닫고 냉장고에 넣으셨대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곰팡이가 피었어요. 아까운 생강을 다 버리셔야 했죠. 생강 절임은 반드시 밀폐가 잘 되는 유리병에 보관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안 좋아요. 식초가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거든요. 유리병이 최고예요. 그리고 생강을 꺼낼 때도 주의하세요. 손으로 집으면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깨끗한 젓가락이나 집게를 사용하세요. 매번 같은 도구를 쓰고 그 도구도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두세요.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지 마세요.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가 변해서 생강이 빨리 상해요.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건조 찐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습기가 차지 않게 밀폐 용기에 넣고 실리카겔 같은 제습제를 함께 넣어두세요. 그리고 햇빛이 안 드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또 한 가지, 생강 절임 국물도 버리지 마세요. 그 국물에도 생강 성분이 다 녹아 있어요. 물에 타서 마시거나 요리할 때 사용하세요.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좋고 볶음 요리할 때 넣어도 좋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실수만 피하면 찐 생강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실수, 꾸준히 먹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일주일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심지어 3일 먹고 효과가 없어요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몸에 쌓인 문제들이 며칠 만에 해결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권해드리는 기간은 최소 3개월입니다.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할머니가 2주 후에 별로 효과가 없어요 하셨어요. 제가 석 달은 드셔보세요. 했더니 다행히 계속 드셨어요. 한 달 반쯤 지나니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석 달엔 확실히 좋아지셨어요. 2주 만에 포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하시더라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석 달은 꾸준히 드세요. 달력에 표시해 가면서요. 양치하는 것처럼 생활의 일부로 만드세요. 식탁 위에 생강 절임병을 항상 놓아두세요. 여행 갈 때도 작은 통에 담아 가지고 가세요. 두 번째 실수,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는 겁니다.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수,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거나 보관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까? 박순자 할머니는 74살에 당뇨 15년째, 고혈압 20년째, 무릎 관절염까지 있으셔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드셨어요. 약을 9알씩 드셨는데도 상태가 안 좋았죠. 제가 찐 생강을 권해드렸고 석 달 후 병원에 오셨는데 지팡이 없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혈액 검사도 놀라웠어요.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7.4로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눈물 흘리시며 정말 감사해요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2년째 드시고 약도 2가지나 줄였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67에 소화불량이 심했어요. 소화제를 달고 사셨죠. 찐 생강을 드신 지 일주일 만에 차이를 느끼셨고 한 달엔 소화제를 안 먹어도 되더래요. 이순희 할머니는 78배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여름에도 긴팔을 입으셨어요. 찐 생강을 3달 드시니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6달 후엔 여름에 반팔도 입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계절별 섭취법도 알려드릴게요. 봄엔 생강차를 따뜻하게 아침에 드세요. 여름엔 양을 조금 줄이고 미지근하게 드세요. 가을은 정량대로 드시기 딱 좋은 계절이고 겨울엔 생강차를 뜨겁게 자주 마시세요. 생강과 궁합 좋은 음식들은 첫째, 꿀. 생강과 꿀은 환상의 조합이에요. 둘 다 항균 작용이 있어서 면역력 증강에 더 좋아요. 둘째, 대추. 기를 보충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생강대추차는 불면증에도 좋습니다. 셋째, 계피.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생강과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넷째, 도라지. 기관지와 폐 건강에 좋아서 호흡기 질환 예방에 최고예요. 다섯째, 레몬.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면역력이 확 올라가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술과 생강을 같이 먹으면 속이 더 쓰릴 수 있어요. 너무 기름진 음식과도 함께 먹지 마세요. 커피와도 간격을 두세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찐 생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생강은 꼭 쪄서 드세요. 진저로리 쇼가올로 바뀌면서 효능이 몇 배 강해집니다. 둘째, 황금 비율. 셋째, 하루 적정량. 생강 절임 20g에서 30g, 건조 찐 생강 3g에서 6g. 넷째, 최소 석 달은 꾸준히 드세요. 다섯째, 식후 30분에 드시고 밤 9시 이후는 피하세요. 여섯째, 3가지 실수를 피하세요. 꾸준히 안 먹기, 양 안 지키기, 잘못 만들고 보관하기. 일곱째, 궁합 좋은 음식과 함께 드세요. 꿀, 대추, 계피, 도라지, 레몬. 여덟째, 몸에 열 많거나 위궤양, 담석 있으면 조심하세요. 아홉째, 약 드시는 분들은 2~3시간 간격을 두세요. 열째, 보관 상태를 꼭 확인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30년 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거죠. 찐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먹고 내일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3달, 6달, 1년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제 어머니처럼, 제 환자분들처럼 여러분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찐 생강이 그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음식이 곧 약이 되고 약이 곧 음식이 되는 거죠. 찐 생강이야말로 완벽한 예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강을 사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찐 생강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번 만들면 몇 달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몇 시간의 수고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3달, 6달, 1년 꾸준히 드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저도 생강 먹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는 이야기들 정말 듣고 싶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해져요. 주변에 손발 차갑고 소화 안 되고 관절 아픈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실버벨과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늘도 생강 드시고 내일도 생강 드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드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